지금으로부터 3년 후, 저는 그의 치료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저는 눈을 감은 채 미소 짓고 있었어요. 47에 시작된 이 사랑이 50을 넘긴 지금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서지원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47이고 이혼한 지는 5년째였습니다. 하루 종일 법정과 사무실을 오가며 의뢰인들의 상처를 다루다 보니 제 몸도 성한 곳이 없었어요. 특히 목과 어깨는 만성 통증에 시달렸죠. 그날도 새로운 의뢰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물리치료사라고 했어요. 정우진이라는 이름의 남성분이었습니다.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라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연락해 왔죠. 치료센터는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은은한 라벤더 향이 복도에 퍼져 있었고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벽면에는 자격증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접수 데스크를 지나 안내받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일어서서 저를 맞이했어요. 40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흰색 가운 위로 드러난 팔뚝은 단단해 보였고 인상은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악수를 청했을 때 그의 손바닥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있었지만 악수는 조심스러웠어요. 자리를 권하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따라 목덜미가 뻐근했습니다. 서류를 내려다보려니 고개를 숙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정우진이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앉으라고,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물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시작하려는데 그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다고 했어요. 목이 많이 불편해 보인다고, 혹시 통증이 심한지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넘겼어요. 직업병이라고, 변호사들은 다 이렇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치하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상담 끝나고 한번 봐주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서비스라고, 부담 갖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치료를 받는다는 게 선을 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목 통증이 정말 심했고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고맙다고 답했어요. 상담부터 마치고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죠. 이혼 사유를 묻자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1년 전부터였다고 했습니다. 알고도 참았는데 이제는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알 것 같았어요. 저 역시 5년 전 비슷한 이유로 이혼했으니까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들었어요. 중간중간 질문을 했는데 예리하면서도 차분했습니다. 1시간 정도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해주고 다음 일정을 잡았어요. 상담이 끝나자 정우진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목 상태를 한번 보고 싶다고 치료실로 안내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그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치료실 문을 열자 더 진한 아로마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하얀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인체 구조도가 붙어 있었고 한쪽에는 각종 치료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정우진이 침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가운을 건네주겠다고 했어요. 잠시 밖에서 대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나가고 혼자 남은 치료실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가운으로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왠지 모르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엎드려 누우니 부드러운 쿠션이 몸을 감싸 안았어요. 얼굴을 댈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아래로 바닥이 보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리고 정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준비되었냐고 물었고 저는 작게 대답했어요. 그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침대 옆에 멈춰서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먼저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목과 어깨를 가볍게 눌러보겠다고, 아프면 바로 말하라고 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가락이 천천히 근육을 따라 눌러왔어요. 오른쪽 어깨 쪽으로 손이 옮겨갔고 저는 그 순간 작은 신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정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뭉쳐 있다고, 오래됐다고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손이 등 쪽으로 내려가며 척추를 따라 눌렀습니다. 한 곳 한 곳 짚어낼 때마다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시원함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아플 수 있다고, 참기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어요. 오일을 바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바닥을 비비는 소리, 그리고 은은한 향이 번졌어요. 그의 손바닥이 제 등에 넓게 펴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피부를 통해 스며들었어요. 천천히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목덜미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등으로. 손바닥이 움직일 때마다 묵은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가락이 어깨뼈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아프면서도 시원했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너무 아프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작게 답했습니다. 손길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팔뚝을 따라 내려가고 다시 어깨로 올라왔어요.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되는 움직임에 제 호흡도 그에 맞춰졌습니다. 치료실은 고요했습니다. 들리는 건 은은한 음악과 그의 숨소리, 그리고 제 심장 소리뿐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정우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 끝났다고, 천천히 일어나도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게 느껴졌어요. 목을 좌우로 돌려보니 아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정우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냐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면 더 나아질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가운을 벗고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열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어요. 치료실을 나와 로비까지 배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란히 복도를 걸으며 정우진이 말했어요. 다음 상담 때도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고,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고 답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정우진이 손을 흔들며 조심히 가라고 했어요. 저는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룸미러로 제 얼굴을 봤어요. 여전히 붉은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그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했던 손바닥, 섬세하게 근육을 짚어내던 손가락,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오던 목소리.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어요.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깨는 분명 가벼워졌는데 가슴속은 왠지 무거웠어요. 휴대폰을 꺼내 명함을 봤습니다. 정우진, 재활치료센터 원장. 손가락으로 이름을 따라갔어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거울을 보니 여전히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목소리가,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정우진과는 2번 통화를 했어요. 이혼 소송 서류 준비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저는 전화를 끊을 때마다 아쉬움이 남았어요.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는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평소엔 그냥 입던 정장인데 오늘따라 신경이 쓰였습니다. 결국 회색 블라우스로 골랐어요. 치료센터에 도착하니 정우진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잘 왔다고, 오늘은 서류 검토부터 하자고 말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준비해온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들었어요. 재산 목록을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정우진이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땠냐고 묻더군요. 아내와 언제부터 틀어졌는지, 어떻게 버텼는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5년 전 이혼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우진의 표정이 조금 놀란 듯 변했어요. 그러고는 미안하다고, 힘든 기억을 건드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답했어요. 오히려 의뢰인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죠. 정우진이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도 치료를 받을 수 있냐고, 지난주보다 더 깊게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더 깊게라는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탁한다고 지난주 이후로 어깨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공간이었지만 왠지 공기가 달랐어요. 가운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목과 어깨뿐 아니라 등 전체를 봐야겠다고 말했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답했어요. 오히려 고맙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일 바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주와는 다른 향이었어요. 더 깊고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의 손이 제 목덜미에 닿았어요. 지난주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목 뒤 근육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한 곳 한 곳 짚어낼 때마다 묵직한 시원함이 퍼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바닥이 어깨를 넓게 감쌌어요. 천천히 원을 그리며 압력을 가했습니다. 어깨뼈 사이로 파고드는 손가락에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아프냐고, 힘을 줄일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손이 등 중앙으로 내려갔어요. 척추를 따라 천천히 눌러왔습니다. 손바닥이 닿을 때마다 온기가 피부를 타고 퍼졌어요. 호흡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정우진의 숨소리도 가까이 들렸어요. 치료실은 고요했고 음악 소리만 은은하게 흘렀습니다. 손이 허리 쪽으로 내려갔어요. 허리 양옆을 따라 천천히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정우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괜찮냐고 다시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계속해달라고 작게 답했습니다. 손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따라 올라갔어요. 다시 어깨로 돌아왔습니다. 손바닥 전체로 넓게 쓸어내렸어요. 목에서 어깨, 어깨에서 등까지 일정한 리듬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그 리듬에 몸을 맡겼어요. 힘이 빠지고 호흡이 느려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뒤집어도 된다고, 앞쪽도 봐야겠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앞쪽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천천히 몸을 돌려 누웠어요. 수건이 가슴을 덮어주었지만 왠지 더 긴장되었습니다. 정우진이 침대 옆에 섰어요. 목 앞쪽 근육을 풀어야 한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손가락이 목 옆을 따라 내려왔어요. 쇄골 위를 지나 어깨로 이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손가락이 움직임을 따라갔어요. 눈을 뜨니 정우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집중한 표정으로 제 목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시선을 내렸어요. 손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손이 쇄골을 따라 움직였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수건 위로도 온기가 전해졌어요. 제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정우진도 그걸 느낀 것 같았어요. 손의 움직임이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팔로 옮겨갔어요. 팔뚝을 따라 손목까지 쓸어내렸습니다. 다시 어깨로 올라왔어요. 반대쪽 팔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주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눌러주었어요. 다시 목으로 돌아왔습니다. 턱 아래에서 귀 뒤까지 부드럽게 쓸어 올렸어요. 그 순간 제 눈이 저절로 감겼습니다. 치료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도 된다고, 어지러우면 기대도 좋다고 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동시에 묘한 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천천히 마시라고, 급하게 일어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그를 올려다봤어요. 그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시선이 머물렀어요. 정우진이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옷 갈아입으라고,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나갔어요. 혼자 남은 치료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손으로 뺨을 만져보니 뜨거웠습니다. 로비로 나오니 정우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이 좋아졌냐고, 다음 주에도 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덕분에 많이 편해졌다고 답했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해주며 정우진이 말했어요. 날씨가 추우니 조심해서 가라고, 따뜻하게 입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우진이 여전히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손을 흔들자 그도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서서 걸었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룸미러로 치료센터를 봤어요. 정우진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심호흡을 하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잘 들어가고 있냐고, 집에 도착하면 연락 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들어왔다고, 오늘 고맙다고 적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보자고, 편히 쉬라고 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그의 손길이 피부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여전히 얼굴이 붉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뺨을 감쌌어요. 뜨거운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이 감정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벌써부터 기다려졌습니다. 그 후 정우진과 문자가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소송 서류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일상적인 이야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잘 잤냐고, 오늘 날씨가 춥다고 따뜻하게 입으라고 했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잘 잤다고, 오늘 일정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퇴근길에도 문자가 왔어요. 피곤하지 않냐고, 저녁은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어요. 이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한 번 더 치료센터를 방문했어요. 소송 서류 최종 검토 때문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정우진이 물었어요. 오늘은 치료를 못 받냐고, 시간이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은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약속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두려웠어요. 그의 손길이 닿으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였습니다. 정우진의 표정이 아쉬워 보였어요. 알겠다고 다음에 보자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후회했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어요. 정우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을 보고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혹시 제가 선을 넘은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불편하게 했다면 사과하고 싶다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황급히 답장을 썼습니다. 아니라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적었어요. 그냥 오늘 몸 상태가 좋아서 괜찮을 것 같았다고 둘러댔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다행이라고,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쪽이 더 힘들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그 문장을 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답장을 쓸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 짧게 답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물었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정우진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라고 작게 말했어요. 정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자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로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들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치료할 때마다 힘들다고, 전문가답지 못하게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님 피부에 손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뛴다고 말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정우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숨기고 싶지 않다고, 변호사님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마음이 부담스러운지 불편한지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라고, 부담스럽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마음이라고. 전화기 너머로 정우진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이냐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정말이라고, 저도 힘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정우진이 조용히 웃었어요. 다행이라고, 혼자만 그런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다고,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밤이 너무 늦었습니다. 내일 보자고 제안했어요. 치료센터 말고 다른 곳에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정우진이 좋다고 답했어요. 어디든 좋다고 변호사님이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한 카페를 제안했어요. 정우진이 시간을 물었고 저는 저녁 6시라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 정우진이 말했어요. 내일 보자고 잘 자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저도 잘 자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뭘 입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옷들을 꺼내봤어요. 결국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어요. 회사에 가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시계를 자꾸 봤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오후 5시에 퇴근했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습니다. 동료가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대충 둘러댔어요.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베이지색 니트와 청바지를 골랐어요. 화장을 고치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정우진이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돌렸어요. 일어서서 저를 맞았습니다. 평소 가운이 아닌 캐주얼한 차림이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우진이 뭘 마실지 물었어요. 저는 아메리카노라고 답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돌아와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와줘서 고맙다고,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야말로 고맙다고,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각자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정우진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언제부터 틀어졌는지 말했습니다. 아내가 외도한 걸 알았을 때 느낌도 털어놨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과 어떻게 갈라섰는지, 그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했어요. 서로의 상처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아는 공감대가 생겼어요.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살짝 덮었어요.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바닥을 뒤집어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치료할 때 느꼈던 그 온기 그대로였어요.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식사는 했냐고, 함께 저녁 먹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근처 조용한 식당으로 갔어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정우진이 말했어요. 변호사님이 아니라 이름으로 부르고 싶다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좋다고 답했어요. 그럼 저도 원장님이 아니라 이름으로 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우진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지원 씨. 제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올 때 묘한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저도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우진 씨. 정우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고, 이렇게 부르니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 이야기, 취미 이야기, 좋아하는 것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조금 더 걸을 수 있냐고, 헤어지기 아쉽다고 말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란히 걸었어요. 어깨가 스칠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참을 걸었어요. 말없이 손만 잡고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정우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다고 말했어요. 이런 기분은 오랜만이라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행복했다고,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우진이 한 가지 묻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 생각이 궁금하다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천천히 가고 싶다고, 서두르지 말자고 말했어요.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고, 지원 씨 속도에 맞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정우진이 고집했습니다. 차까지 함께 걸어갔어요. 정우진이 운전석에 앉고 저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어요. 은은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정우진이 차를 세웠습니다. 내리기 전 정우진이 말했어요. 오늘 정말 고맙다고, 다음에 또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답했어요. 조심해서 들어가라고, 연락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뒤돌아보니 정우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고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와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정우진의 차가 천천히 떠나는 게 보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잘 들어갔냐고, 오늘 행복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행복했다고, 잘 들어가라고 적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그의 미소, 목소리, 손의 온기.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고 싶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정우진의 치료센터가 끝나는 저녁 8시쯤 만났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고 때로는 차 안에서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헤어질 때마다 아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진이 제안했어요. 주말에 드라이브 가지 않겠냐고, 교회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답했어요. 어디든 좋다고,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정우진이 집 앞으로 왔어요. 평소와 다른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니트,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 차에 올라탔어요. 정우진이 안전벨트를 매주었습니다. 손이 스칠 때 설렘이 밀려왔어요. 도심을 벗어나 교회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가을 단풍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정우진이 작은 마을에 차를 세웠어요. 한옥 카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니 아늑했어요. 마당이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정우진이 말했어요. 이곳을 오래전부터 오고 싶었다고, 지원 씨와 함께 와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좋다고 답했어요. 우진 씨와 함께라서 더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차가 나왔어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은은한 국화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정우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손가락을 깍지 꼈어요. 이렇게 있으니 평화롭다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하다고, 지원 씨 덕분이라고 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답했어요. 차를 마시고 마을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정우진이 멈춰 섰어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원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들어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다고 말했습니다. 상담하러 온 변호사인 줄 알면서도 자꾸 신경이 쓰였다고 했어요. 치료해드리면서도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답게 행동하려 했지만 마음이 흔들렸다고 고백했어요. 지금은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지원 씨를 정말 좋아한다고, 진심이라고 말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우진의 눈을 바라봤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답했어요. 저도 우진 씨가 좋다고, 이런 감정은 오랜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우진이 제 손을 더 꼭 잡았어요. 고맙다고,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이 걸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시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들, 그리고 갓 지은 밥. 정우진이 제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었어요. 많이 먹으라고, 너무 마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정우진 그릇에 반찬을 담아주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챙겨주는 게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차에 올랐어요. 정우진이 또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산속 작은 호수가 나왔어요. 물이 맑고 주변이 고요했습니다. 호숫가 벤치에 앉았어요. 정우진이 제 어깨에 자신의 외투를 걸쳐 주었습니다. 춥지 않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답했어요. 우진 씨 옆이라 따뜻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우진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저는 그의 품에 기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말없이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정우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원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차에 올라 돌아오는 길,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오늘 행복했냐고, 또 이렇게 만나고 싶냐고 물었어요. 저는 행복했다고 답했어요. 자주 만나고 싶다고, 우진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좋다고 말했습니다. 정우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운전대를 잡은 한 손으로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정우진이 차를 세웠습니다. 헤어지기 아쉬웠어요. 정우진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도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좋다고 답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하루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 가지 부탁해도 되냐고, 거절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뭔지 물었어요.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치료센터로 와줄 수 있냐고, 제대로 치료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요즘 바빠서 치료를 못 받았을 테니 걱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치료실에서 우진 씨와 단둘이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우진이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토요일 오후에 오면 좋겠다고, 센터가 쉬는 날이라 조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답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우진도 내려 저를 배웅했어요. 현관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정우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원 씨 덕분이라고, 고맙다고 했어요. 저도 고맙다고 답했어요. 덕분에 오랜만에 웃었다고,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제 이마에 입술을 살짝 댔습니다. 따뜻한 입맞춤이었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우진도 붉어진 얼굴로 웃었어요. 조심히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정우진이 차에 올라타는 게 보였어요. 손을 흔들었고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마를 만졌어요. 아직도 그의 입술이 닿았던 곳이 따뜻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우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잘 들어갔냐고, 오늘 최고의 하루였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토요일이 벌써 기다려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최고의 하루였다고,
토요일에 보자고 적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줄 몰랐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토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우진 씨의 치료실에서 단둘이 있을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어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어요. 무엇을 입을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편한 원피스를 골랐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치료센터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는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정말 쉬는 날이구나 싶었어요. 현관문을 밀었더니 열렸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어요. 은은한 음악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데 정우진이 나왔어요.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고 기다렸다고 말했어요. 치료실로 안내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명이 더 은은했어요. 아로마 향도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우진이 가운을 건넸어요. 편하게 갈아입으라고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남아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벌써 붉어져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도 된다고 답했어요. 정우진이 들어왔어요. 준비되었냐고 물으며 침대 옆에 섰습니다. 오늘은 전신을 다 봐야겠다고 말했어요. 시간이 충분하니 천천히 하겠다고 편하게 있으라고 했습니다. 오일을 바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을 비비는 소리, 그리고 따뜻한 향. 손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천천히, 더 깊게 눌렀어요. 목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등으로. 손바닥이 넓게 펴지며 압력을 가했습니다. 정우진의 숨소리가 가까이 들렸어요. 침대 바로 옆에 서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이 척추를 따라 내려갔어요. 한마디 한마디 짚어가며 천천히 눌렀습니다. 허리까지 내려간 손이 잠시 멈췄어요.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계속해도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허리 양옆을 따라 천천히 쓸어 올랐습니다. 그때 정우진이 낮게 말했어요. 지원 씨라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작게 대답했어요.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힘들다고 전문가답게 하려 하는데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고 고백했어요. 저도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우진 씨 손길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뛴다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말했어요. 정우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뒤집어도 되냐고,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수건이 가슴을 덮었지만 가슴은 빠르게 뛰었어요. 정우진이 제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깊었어요. 지원 씨라고 다시 불렀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 아냐고 물었어요. 저는 알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요. 정우진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손으로 제 뺨을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한 손바닥이 제 얼굴을 감쌌어요. 키스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정우진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깊어졌어요. 제 손이 저도 모르게 그의 목덜미를 감쌌습니다. 정우진이 더 깊게 키스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정우진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숨을 고르며 제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댔어요. 지원 씨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도 우진 씨라고 답했어요.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이대로 계속해도 되냐고, 멈춰야 한다면 지금 말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멈추고 싶지 않다고, 우진 씨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어요. 정우진이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고 간절했어요. 손이 제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왔어요. 수건 위로도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제 숨이 가빠졌어요. 정우진도 거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지원 씨가 너무 좋다고,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답했어요. 우진 씨 말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이 순간이 꿈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우진이 저를 일으켜 안았어요. 침대에 앉은 채로 꼭 껴안았습니다. 제 머리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지원 씨를 사랑한다고, 진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해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답했어요. 우진 씨를 정말 사랑한다고,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다시 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정우진이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울지 말라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를 느꼈습니다.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저녁 함께 있고 싶다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좋다고 답했어요. 우진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다고 말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치료실을 나왔어요. 정우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센터를 나와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은은한 불빛 아래 정우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와인을 마셨어요. 정우진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위해 라고 말했어요.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라고 답했어요.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함께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우진이 말했어요. 지원 씨와 함께 여행 가고 싶다고, 바다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좋다고 답했어요. 우진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우진이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물었어요. 오늘 집에 가기 싫다고, 조금 더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근처에 조용한 곳이 있다고, 그곳에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차를 타고 조금 달렸어요.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창밖으로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저를 바라봤어요. 지원 씨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그를 바라봤어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정우진이 다가와 키스했습니다. 저도 응답했어요.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창문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어요. 마치 봄비가 메말랐던 땅을 적시듯 오래 묵었던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진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지원 씨, 정말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답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정우진이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내일도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마지막 키스를 나눴어요. 길고 깊은 키스였습니다. 집에 들어와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정우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잘 들어갔냐고 오늘 최고의 날이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최고였다고 사랑한다고 적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오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정우진의 키스, 따뜻한 품, 속삭임.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47 나이에 찾은 진짜 사랑이었어요. 행복했습니다. 내일이 그리고 우진 씨와 함께할 미래가 기대되었어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정우진의 이혼 소송은 제가 마무리해 주었고 우리는 주변에 당당히 관계를 알렸어요. 딸들도 축복해 주었고 이제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오후예요. 저는 정우진의 치료센터 옥상 정원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어요. 정우진이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표정이 좋아 보인다고 웃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그냥 행복해서 그렇다고 우진 씨와 함께여서 행복하다고 답했어요. 정우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를 난간 쪽으로 데려가더니 마주 섰어요. 지원 씨라고 진지하게 불렀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정우진이 제 두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 씨를 처음 만난 게 3년 전이라고 그때가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어요. 보험 상담 때문에 오신 변호사님이었다고 첫눈에 마음이 끌렸다고 했습니다. 치료해드리면서 힘들었다고 전문가답게 행동하려 했지만 자꾸 흔들렸다고 말했어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제 손을 잡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우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3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어요. 지원 씨와 함께 웃고 울고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혼 후 공허했던 마음을 지원 씨가 채워줬다고 말했어요.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지원 씨를 만나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정우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쪽 무릎을 꿇었어요.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정우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은반지였습니다. 정우진이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지원,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이 가득했어요. 정식으로 제 아내가 되어달라고 남은 인생을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지원 씨 얼굴을 보며 일어나고 싶다고 밤에 함께 잠들고 싶다고 했어요. 늙어가는 모습도 함께 보고 싶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우진이 조금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다고 혹시 부담스러운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 말이 안 나온다고 눈물이 나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좋아요. 우진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제 남편이 되어주세요. 정우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일어서더니 저를 꼭 안았어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정우진이 제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딱 맞았어요. 반지를 보며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이 반지를 고르는데 한 달이 걸렸다고 지원 씨에게 어울리는 걸 찾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햇살에 비춰봤습니다. 은은하게 빛나는 반지가 아름다웠어요. 완벽하다고
너무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정우진이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이제 울지 말라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도 약속한다고 답했어요. 우진 씨를 평생 사랑하겠다고, 좋은 아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꼭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언제 결혼식을 올리고 싶냐고, 지원 씨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봄이 좋을 것 같다고, 꽃이 피는 계절에 하고 싶다고 답했어요. 정우진이 좋다고 했습니다. 내년 봄에 하자고, 벚꽃이 필 때쯤 하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었어요. 큰 결혼식은 하고 싶지 않다고,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우진이 완전히 동의한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만 있으면 된다고, 형식보다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난간에 기대어 섰어요. 아래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정우진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원 씨와 함께할 미래를 생각하면 설렌다고, 매일이 기대된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두렵기도 했어요. 50 나이에 다시 결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정우진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3년을 함께 보내며 서로를 충분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표정이 진지해 보인다고 말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조금 두렵기도 하다고, 하지만 우진 씨와 함께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정우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려운 건 당연하다고, 자신도 그렇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함께 이겨내자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 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받자마자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냐고, 저녁 같이 먹기로 했는데 안 계신다고 말했어요. 아, 깜빡했습니다. 오늘 딸과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지금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웃으며 물었어요. 정우진 원장님이랑 함께 계신 거냐고, 목소리가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그렇다고, 곧 갈 테니 기다리라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우진을 봤어요. 같이 가자고, 딸에게 소식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우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말하냐고, 프로포즈한 지 10분밖에 안 지났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빨리 말하고 싶다고, 딸이 얼마나 좋아할지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정우진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치료센터를 나서며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시작된 우리 사랑이 이제 결혼까지 가게 됐다고,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저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3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다고, 그냥 치료 한 번 받고 갈 줄 알았다고 말했어요. 정우진이 웃었습니다. 운명이었던 것 같다고, 지원 씨를 만나게 해준 하늘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정우진이 시동을 걸기 전 저를 봤어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도 사랑한다고 답했습니다. 우진 씨를 만나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키스를 나눴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왼손을 들어 반지를 봤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반지가 아름다웠습니다. 곧 이 반지와 함께 결혼 반지를 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우진의 아내가 될 겁니다. 50 나이에 하는 결혼.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사랑에 늦은 때란 없다는 걸.
오히려 이 나이에 하는 사랑이 더 깊고 진하다는 걸.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끼리 나누는 사랑의 무게가 다르다는 걸. 정우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 손을 꼭 잡은 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정우진이 말했어요. 딸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분명 좋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답했어요. 딸이 그동안 제게 재혼하라고 권했거든요. 혼자 사는 게 걱정된다고,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시작하라고 말했었어요. 이제 딸에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고요.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를 보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딸에게 다가갔어요. 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우진에게도 인사를 건넸어요. 식당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딸이 메뉴를 보며 물었어요. 오늘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둘 다 표정이 너무 밝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우진을 봤어요.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에게 왼손을 보여줬어요. 반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딸이 눈이 커졌어요. 저를 보고 정우진을 보고 다시 반지를 봤습니다. 설마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결혼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일어나서 저를 꼭 안았습니다. 축하한다고, 정말 축하한다고 연신 말했어요. 정우진도 악수를 청했고 딸이 악수 대신 안았습니다. 잘 부탁드린다고, 엄마 행복하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정우진이 약속한다고 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제 결혼식을 올릴 건지, 어디서 할 건지. 딸이 신이 나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드레스는 골랐냐고, 허니문은 어디로 갈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천천히 준비하겠다고, 딸이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딸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주겠다고, 맡기라고 말했어요. 저녁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지원 씨가 그렇다고 해줘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저도 최고의 날이라고 답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헤어지기 전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보자고, 함께 집을 보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결혼하면 함께 살 집을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답했어요. 마지막 키스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들어와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왼손 반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곧 저는 정우진의 아내가 될 겁니다. 함께 늙어갈 동반자를 찾았어요. 47에 시작된 사랑이 이제 평생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그리고 정우진과 함께할 미래가 기대되었어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저는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